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고독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격적인 해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1962년 10월. 그러니까 인류가 진짜 과장 하나 없이 멸망의 문턱까지, 그 벼랑 끝까지 갔던 바로 그 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멈춰 세운 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깊고 그리고 천천히 들여다볼 겁니다. 와, 벌써 제목만 봐도 가심이 턱 막히네요. 두 초강대국이 서로 핵무기를 겨누고 전 세계가 진짜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던 그 서늘한 공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해설은 정말 단 1초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해설을 통해서요, 우리는 단순히 역사책에 나오는 승자, 패자 이런 거창한 전쟁사를 넘어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 내 가족의 생명과 직갈된 엄청난 무게감을 다뤄볼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학창시절에 교과서에서 딱 몇 줄로 외우고 넘어갔던 그 사건 이면에 진짜 수억 명의 목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가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두렵고 덜컥 겁이 납니다.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그들이 느꼈을 공포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지 오늘 그들의 마음속으로 정말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자, 그럼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며칠간의 상황을 짚어볼게요. 여러분, 쿠바가 미국 본토에서 딱 150km 떨어져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서 대전? 진짜 차로 훅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잖아요. 근데 그 코앞에 소련의 핵미사일이 떡하니 배치됐다는 건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집에서 세상 모르고 쿨쿨 깊이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 목에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을 바짝 들이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아, 잠든 사이 목에 들이밀어진 칼이라니 진짜 너무 소름 돋는 비유네요. 미국은 쿠바를 꽉 봉쇄해버리고 미 국방부는 실제 핵전쟁 시뮬레이션까지 돌리고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이미 당장이라도 서로를 싹 다 파괴해버릴 준비가 끝난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 마지막 항목에 가장 아래쪽 대서양에 덩그러니 고립된 잠수함 이야기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섹션, 심해에 고립된 금속관, 지옥으로의 하강입니다. 역사 전문가, 여러분, 백악관이나 크렘린궁 같은 아주 화려하고 안전한 정치 무대가 아니에요.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은 진짜 무대는요, 바로 대서양 한가운데 아주 깊고 캄캄한 바닷속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비좁고 공포스러운 길이 90m짜리 거대한 금속관, 즉 소련의 B-59 핵잠수함 내부였죠. 당시 이 잠수함 내부 온도가 무려 섭씨 40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당연히 고장났죠. 환기도 전혀 안 됐고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 찌는 듯한 한여름 폭염 속에 햇빛을 쫙 받고 있는 자동차 트렁크 있죠. 그 좁은 트렁크 안에 꽉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소는 갈수록 희박해지고 숨을 한번 들이마실 때마다 그 팔팔 끓는 쇳덩이의 열기가 폐속으로 훅훅 들어오는 겁니다. 맙소사. 아니, 빛도 안 들어오는 심해에 고립된 금속관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장 폐소공포증이 밀려오는데 거기에 40도의 가마선 열기까지 더해졌다뇨. 그건 그냥 좀 불편하다, 덥다 수준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당장 위협받는 그야말로 끔찍한 고문이잖아요. 그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며칠을 버텼다면 솔직히 사람의 이성이나 판단력은 이미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육체적 고통보다 정말 훨씬 더 끔찍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고립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무선 통신? 완전히 뚝 끊어졌습니다. 조국인 모스크바 사령부와도 전혀 연락이 안 닿았어요. 지금 저 위 지상에서 핵전쟁이 터져서 세상이 망했는지 아니면 평화롭게 협상이 잘 끝났는지 이 잠수함 안에서는 단 하나도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와... 승조원들 입장에서는 육체적인 고문보다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진짜 미쳐버릴 노릇이었겠네요. 당장 고향에 있는 내 아내는? 내 어린아이들은 지금 무사한가? 혹시 모스크바에 이미 핵폭탄이 떨어져서 잿더미가 된 건 아닐까?
내 가족들이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건 아닐까? 계속 이 생각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끔찍한 상상 하나만으로도 진짜 피가 바싹바싹 마르고 당장이라도 미쳐버렸을 것 같습니다. 딱 그 지점입니다. 그런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가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오해가 발생하고 맙니다. 수면 위에서는요, 미 해군 구축함들이 이 잠수함을 발견하고 야, 항복하고 당장 수면 위로 올라와 라는 신호로 폭발 위력이 좀 약한 훈련용 폭내를 바다로 툭툭 떨어뜨리기 시작해요. 일종의 노크였죠. 하지만 수면 아래 그 두꺼운 금속벽 안에 갇힌 채 숨을 헐떡이던 소련 승조원들에게 그 폭내 소리는 과연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바깥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쾅쾅 폭탄이 터지고 거대한 진동이 잠수함 전체를 미친 듯이 흔들어댄다면 이거는 뭐 누구라도 100% 끝났구나. 전쟁이 드디어 시작됐구나. 미군이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공격하는구나. 라고 뼈저리게 확신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건 진짜 너무나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소통의 부재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 산소는 모자라서 헐떡이고 40도가 넘는 숨막히는 열기 속입니다. 그런데 두꺼운 금속벽이 당장이라도 찌그러질 듯한 굉음과 폭발음이 쾅쾅 들려옵니다. 온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 진동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것을 그저 훈련이나 올라오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라도, 아니 그 누구라도 100%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당장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이제 나도 여기서 꼼짝없이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 하는 그 압도적인 절망감이 휩싸여서 완전 패닉 상태가 됐을 거예요. 역사 전문가 섹션 2 발사 버튼 앞에 세 남자 냉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잠수함 내부의 공포가 진짜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발사 버튼 앞에 세 명의 남자가 모입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지옥 같은 밀실에서 전 세계 수십억 인류의 운명이 고작 이 세 사람 손에 쥐어진 거죠. 이들이 덜덜 떨리는 손을 뻗은 곳에 있던 무기, 그게 바로 핵어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배를 뚫는 일반적인 어뢰가 절대 아닙니다. 단 한 발, 딱 한 발만 발사돼도 수면 위에 있는 미 해군 함대 전체를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통째로 증발시켜버릴 수 있는 파멸적인 무기였습니다. 복잡한 군사용어 다 빼고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저 버튼 하나가 그냥 지구 멸망의 스위치였던 거군요. 수억 명의 무고한 생명들, 그리고 전 세계 평범한 가족들의 운명이 바다 밑 그 작고 뜨거운 방에 모인 세 사람에게 달렸다니 너무 가혹합니다. 저 어뢰가 발사돼서 미군 함대가 날아가 버리면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직사하는 건 당연하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부모, 아내, 아이들의 피눈물 나는 통곡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 끔찍한 인명피해 연쇄작용이 바로 저 쇳덩어리 무기 하나에 꾹꾹 눌러 담겨 있었던 거네요. 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요, 이 끔찍한 무기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핵어뢰를 쏘기 위해서는 함장 사비츠키, 정치장교 마슬레니코프, 그리고 참모장 바실리 아르이포프, 이 세 명의 최고의 장교가 만장일치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발사에 찬성해야만 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순간적인 광기나 결단만으로는 절대 발사될 수 없게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군요. 이 숨막히는 공포와 긴장 속에서 저 세 사람은 과연 어떤 눈빛을 교환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이 과정 한 단계 한 단계가 정말 피를 말립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말이죠. 함장과 정치장교, 이 두 명은 이미 찬성의 표를 던져버렸습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미군의 폭내 공격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죠. 극도로 분노한 함장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우리가 여기서 개죽음 당하느니 저놈들을 다 날려버리고 죽겠다. 라면서 발사를 결심했고 정치장교 역시 그 집단 패닉 속에서 덜컥 동의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벌써 두 명이 발사 스위치에 손을 얹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네요. 극도의 공포와 분노가 인간의 이성을, 그것도 고도로 훈련받은 장교들의 이성을 얼마나 순식간에 집어삼키는지 보여주는 진짜 끔찍한 순간입니다. 그럼 이제 세상의 멸망까지 진짜 딱 한 명의 동의만 남은 상황이네요. 역사 전문가, 시청자 여러분, 제발 이 순간의 그 미칠 듯한 압박감을 여러분의 일이라고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펄펄 끓어오르는 금속 튜브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조국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이미 적의 폭격에 잿더미가 되었다고 100% 확신하는 그 순간, 당장 눈앞의 적을 향해 복수의 버튼을 여러분이라면 누르시겠습니까? 청취자.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요. 40도가 넘는 폭염에 산소는 달려서 숨은 홀떡이는데 바로 옆에서는 함장에 핏대를 세우고 당장 누르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른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방어 기제인 그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서 저도 모르게 덜덜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아요. 그 압박감을 맨정신으로 혼자 버텨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역사 전문가 섹션 3 공포를 이겨낸 단 하나의 의심, 인류를 구한 전환점입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린 단 한 명의 남자, 바실리 아릴코프 참모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공포를 이겨낸 건요, 무슨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 나오는 총 쏘고 싸우는 그런 근육질 영웅주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하나의 의심, 그리고 그 극한의 압박과 윽박지름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감정적 인내력이었죠. 여기서 아르히포프는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이성적인 해석을 선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콱 물어버리거나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아리히포프는 자신을 덮쳐오는 그 짐승 같은 패닉을 꾹 억누르고 잠깐, 이 상황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라며 논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맞아요. 보통 누가 나를 갑자기 확 때리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주먹이 날아가는 게 인간의 아주 당연한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아르히포프는 그 뻗어나가는 주먹을 스스로 꽉 쥐고 멈춰서서 잠깐만, 저 사람이 대체 왜 지금 나를 때렸을까를 이성적으로 분석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두 명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분노에 잡아먹혀 있을 때 오직 아르히포프 단 한 사람만이 그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자기 감정의 목줄을 꽉 잡고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너무 경이롭습니다. 아리히포프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날뛰는 함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함장 동지, 만약 진짜로 전쟁이 시작됐다면 미군은 왜 우리를 한 방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진짜 폭내를 안 쓰고 저렇게 위력이 약한 폭내를 쓰겠습니까? 왜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격침시키지 않고 계속 주변만 빙빙 맴돌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까?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논리네요. 두려움과 공포에 눈이 멀면 절대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팩트들을 아르히포프는 문장 하나하나 꼭꼭 굽씹으면서 예리하게 짚어낸 거군요. 머리 위로 떨어지는 미군의 폼내가 우리를 다 죽이려는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제발 위로 올라와서 대화하자는 일종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네요. 역사 전문가. 그리고 아르히포프는 당장 발사 버튼을 누르자고 길길이 날뛰는 함장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역사에 남을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버튼을 누른다면 우리는 시작된 전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청취자, 온몸에 찌릿하게 소름이 돋는 명언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십억 명을 죽인 전쟁의 시작과 그 모든 책임이 바로 당신 함장의 어깨에 올려지는 거다라는 그 엄청난 무게감을 확 깨우쳐준 거군요. 옆에서 쏟아지는 분노, 욕설, 원망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기꺼이 책임지려 했던 아르히포프의 용기가 정말 눈물겹고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역사 전문가. 섹션 4.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단. 세계를 살린 침묵입니다. 역사 전문가. 결국 벼락처럼 꽂힌 아르히포프의 논리적이고 단호한 태도가 미쳐 날뛰던 함장의 이성을 멱살 잡고 다시 끌어왔습니다. 그들은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은 수면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올랐죠. 며칠 만에 드디어 해치문을 열고 시원하고 맑은 밤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건 잿더미가 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고 하늘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만약에 그가 그 숨막히는 더위와 피로, 두려움에 굴복해서 그냥 눈 딱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면 정말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났을 겁니다. 미 함대는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분노한 미국 본토에서는 즉각 모스크바로 핵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겁니다. 그럼 소련은 살아남은 모든 핵무기로 전면적인 보복을 가하겠죠. 쿠바라는 나라는 말 그대로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졌을 거고요.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 내 조국과 내 가족이 무사하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이 흘렸을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 상상되면서도요. 반대로 방금 말씀하신 그 연쇄 반응의 목록을 쭉 들으니까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워싱턴, 모스크바, 유럽 전역에서 수억 명의 평범한 시민들, 뛰놀던 어린아이들, 출근하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불타오르는 한 줌의 재가 되었겠죠. 그 수억 명의 숨결, 셀 수 없이 많은 가족들의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아르히포프 단 한 사람의 반대 덕분에 기적처럼 지켜진 거네요. 역사 전문가는 우리는 보통 어릴 때부터 역사를 배울 때요. 전쟁터에서 큰 소리로 돌격 명령을 내리고 칼을 휘두르며 적을 정복하고 화려하게 무언가를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인류의 위태로운 문명을 진짜로 지탱해온 영웅은요, 사실 극도의 두려움과 끓어오르는 분노 앞에서도 스스로의 감정을 짓누르고 끊임없이 현상을 의심하며 때로는 가장 하기 힘든 선택,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침묵의 영웅들입니다. 와, 정말 뼛속 깊이 공감합니다. 수만 명의 적의 목을 베고 무찌른 장군들의 이름은 역사책 한 페이지에 아주 크고 굵게 기록되지만 정작 지구 전체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낸 이 조용한 영웅 아르히포프의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조차 너무나 낯설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정말 묵직한 철학적인 여운을 남기네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 퇴근하고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과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나 찌개 한 그릇을 먹으며 피식피식 웃는 것,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때로는 지루하게까지 느껴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요. 사실은 1962년 10월 어느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한 남자가 온몸으로 버텨내며 지켜낸 그 침묵 덕분에 태어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오늘 이 해설에 푹 빠져서 듣고 나니까요. 지금 제 옆방에서 곰이 자고 있는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 그리고 오늘 아침 식탁에서 가족들이랑 나누었던 진짜 별것 아닌 농담들까지 그 모든 평범함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하고 기적처럼 감사한 일인지 온몸으로 와닿습니다. 이름조차 몰랐던 이 잊힌 영웅이 사실은 제게 오늘의 이 삶을 통째로 선물해 준 거나 다름없군요. 자, 어느덧 오늘 해설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눈앞이 새하얘질 정도의 극심한 분노 혹은 숨이 막히는 두려움을 마주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하여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잠시 숨을 깊게 고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하듯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은 때로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멈춰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무거운 질문을 가슴 한편에 잘 품어보시고요.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그 소중하고 평범한 하루를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와, 정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제 자신을 한시간 동안 돌아보게 만드는 찌릿한 질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혐오가 툭툭 표출되는 요즘 같은 팍팍한 시대에 아르히포프가 보여준 그 차분하고 묵직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깊이 있고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감동적인 해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해설에서도 오늘처럼 우리의 삶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